2021 서울 혁신 교육 컨퍼런스. 이번 주제는 초등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학교와 마을의 협력 방안이라는 연구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사회를 맡은 중랑마을교육사회적 협동조합 이사장 이기성입니다. 중랑마을교육사회적 협동조합에서는 초등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학교와 마을의 협력 방안이라는 연구 주제로 서울 면목초등학교 교감 이영민 선생님, 서울 면동초등학교 지역사회 전문가 고용순 선생님, 학부모 강소연님, 중랑마을교육사회적 협동조합의 윤수진 선생님, 중랑마을교육사회적 협동조합의 조윤희 선생님 총 5분의 연구원을 구성하여 연구와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연구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돌봄 공백이 발생하고 특히 취약계층, 초등생들의 위험 상황의 사각지대에 놓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현실에서 장기적 방법적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서 마을 인프라를 재구성하고 학교와 마을이 함께 연계하고 맞춤 돌봄의 중요성을 인식하여서 당면에 있는 어려움과 실질적 필요들을 검토해 보도록 하는 것입니다. 주체별 조사로는 학부모, 기관별 돌봄교사, 각 기관의 돌봄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담당자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FGI, 표적 집단 면접 조사를 통해 현 상황과 욕구를 파악하고 나아갈 방향에 대해 고민해 보았습니다. 조사 대상 범위는 서울 동부교육지원청 소속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이에 더하여 서울시 기관별 상황은 외부 강사 선생님을 초빙해서 함께 들어보는 시간도 준비하였습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인 연구 내용에 대해 주체별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와 마을이 함께 만들어가는 행복한 서울 돌봄 네트워크, 서울시 초등돌봄 현황 진단과 안전망 강화를 위한 돌봄 네트워크 방향성 제시라는 주제로 발표는 서울여자대학교 바롬 인성교육연구소 전임연구원이신 엄경남 박사님이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발표를 맡은 서울여대 바로민성교육연구소 엄경남입니다. 저는 앞에서 말씀하셨던 동부교육청 산하에서 지금 교육 연구하셨던 거 발표 전에요. 제가 돌봄 관련해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원론적일 수 있지만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사각지대 해소라는 초등 돌봄에서 사각지대 해소라는 것, 마을 협력이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 저는 이제 중요한 키워드로 행복한 돌봄,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한 돌봄을 만들어갈 수 있을까? 그다음에 안전망을 강화하는 돌봄을 만들어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을 하면서 잠깐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잠깐 나눌 이야기는요.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래서 이런 돌봄 교실이 애들의 행복감을 느끼는 공간으로서 어떻게 기능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요. 사각지대 해소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것에 비추어 봤을 때 우리의 그동안의 돌봄은 어떠했는가? 그리고 앞으로 학교와 마을이 있는 일이라는 것이 왜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일인지, 왜 필요한 일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마지막으로 그러면 좋은 연결, 행복한 관계망을 확장하는 돌봄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의 관심사일 텐데요. 도대체 우리 인생에 무엇이 우리의 행복과 건강한 인생을 만들어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어, 그 우리 아이들 성인 발달 연구조사를 하버드 대학교에서 했다고 합니다. 1938년부터 한 70, 이게 5년 전에 발표된 결과였으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한 80년 됐습니다. 80년을 한 724명의 인생을 추적해서 결과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아이들한테 지금 물어보면 너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겠니 물어보면 아이들은 뭐
부자가 되면요, 뭐 명성이 내가 유명해지면요, 뭐 내가 일을 잘 성취하면요, 이렇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은 이 75년간의 80년간의 추적 연구를 통해서 나왔던 결론은 이것이었습니다. 네, 여기서 그 하버드대 종단 연구팀은요, 좋은 관계라는 것이 분명한 메시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좋은 관계라는 것이 우리를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든다라고 결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족들이나 친구, 공동체랑 사회적인 연결이 더 긴밀할수록 더 행복감을 느끼고 신체적으로도 건강하고 더 오래 사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어, 고독하다는 게 굉장히 해롭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아이들 지금 우리 마스크를 쓰면서 학교에서 친구랑 얘기도 못하게 하고 그다음 집에서 계속 혼자서 핸드폰 속에서 살아가는 아이들 생각했을 때 되게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여기 연구 결과를 봤을 때 우리 아이들에게 그럼 어떻게 조금 더 좋은 관계를 만들어 줄 수 있을까? 뭐 어떤 공인된 관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어려울 때 찾아갈 수 있는 사람이 주변에 있는가, 이런 친밀한 관계가 있는가, 관계의 질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것, 그것이 몸을 보호하고 뇌도 보호하고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생각했을 때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아이들에게 돌봄을 제공했을 때 역시도 어떻게 우리가 아이들에게 행복감을 줄 수 있는 돌봄 교실 만들어낼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얘기는 많이 하죠. OECD 국가에서 우리 아이들이 지금 우리 한국의 아이들이 행복지수 최하위다. 저기 지금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곳이 평균값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저희는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최하위 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행복지수가 매우 떨어진 상태를 보면서요. 우리가 돌봄 교실을 설계했을 때도 정말 원론적인 얘기지만 너무너무 중요하게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이해 관계자들이 기억해야 될 부분을 돌봄 교실에서 우리 아이들이 친구를 만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나를 사랑해주고 나한테 관심이 있고 나를 보호해주는 그런 어른을 만날 수 있는 공간, 그다음에 관계를 살리고 뭐 여러분 갈등을 빚기도 해야 되는데 요즘 아이들 갈등 없이 그냥 연락 안 하고 따로 있는 게 이제 편해진 거예요. 그런 게 살아가면서 우리가 갈등을 해결하는 능력이 문제 해결력이라는 거 굉장히 중요하게 미래 영향에 요구되는 영향입니다. 그래서 관계를 만들어가고 살리는 곳, 그 속에서 나를 발견하는 곳, 이런 곳이 되어야 되고요. 이런 속에서 자연스럽게 배움이 일어나는 공간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기 뭐 키워드를 뭐 적어놨는데요. 돌봄 교실, 내가 쉴 수 있는 공간이야. 내가 사랑받는 곳이야. 친구가 있는 곳이야. 놀 수 있는 곳이야. 좋아할 수 있는 거 할 수 있어. 저기 가면. 내가 보고 싶은 책도 볼 수 있고, 저기서 뭔가, 깨달음이 있어. 이런 공간이 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의 돌봄은 어떠했는지를 조금 돌아보면요. 좀 크게 두 가지로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필요로 하는 사람이 돌봄이 정말 필요하는 아동, 필요한 부모님, 희망하는 사람들이 이용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현재는요. 예. 학교는 일찍 끝나고 아이들 갈 곳이 없어서 지금 12세 이하 자녀 가정의 부모님들 한 3분의 1 정도가 자녀 맡길 곳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현재 지금 한 10명당 한 1.3명 정도가 돌봄 교실을 이용하는 한 10% 정도, 20% 정도만 지금 돌봄 교실을 이용하고 있다고 통계가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부모님들이 이용할 기회가 제한되어 있고, 그리고 원하는 시간에 돌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또 제한되어 있는 게 현실입니다. 결국에 돌봄이 필요한 아동들의 어떤 돌봄받을 권리가 충족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하나일 것 같습니다. 과거에 이제 우리 사회가 이런 돌봄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지 못할 때 사실은 지역아동센터에서 저소득층이라던가 취약계층 아동을 방과 후에 돌봐주는 정말로 큰 역할을 해왔었습니다. 예, 그렇게 해오다가 그나마 지금 뭐 불과 10년, 20년, 맞벌이 사회에서 이제 해야 돼. 다 핵가족화되면서 맞벌이 부모 자녀들 사회적으로 해야 돼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막 이제 시도들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직 충족되지 못하는 갈 곳이 없거나 가도 마음에 안 들거나 해서 충족되지 못하는 그런 현상이고요. 앞으로도 그 맞벌이 말고도 사실은 굉장히 필요로 하는 많은 아동들과 가정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대학에 있다 보니까 대학원생 선생님 중에 그래도 알바라도 좀 같이 연구라도 하려고 얘기해 보면 애를 봐줄 사람이 없어요. 남편은 지금 구직 활동 중인데 이거를 아이를 맡기려고 돌봄 교실에 가면 맞벌이가 아니어서 서류가 없어서 못해요. 이러면서 너무너무 전전긍긍하면서 어려워하는 그런 젊은 친구들을 봤을 때 되게 안타깝고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건가 하는 마음들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말 실제로 필요로 하는 아동들과 가정들의 돌봄은 언제 가능할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양적인 확대, 지금은 시혜적인 돌봄이라 한다면 시혜적인 돌봄을 넘어서 권리로서 양적인 확대가 필요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우리의 돌봄에서 아이들이 갔는데 너무 답답해요. 재미없어요. 불편해요. 가기 싫어요. 억장 무너지죠. 저희가 이제 아이들 보내놓고 가기 싫다 그러고 막 이러면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다시 학원을 돌려야 되나, 그런 경험들 사실은 되게 많으실 텐데요. 그 애들이 학교에서 끝나고 나면 이제 이 교실에서 저 교실로 또 똑같은 사각박스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좀 갇힌 공간에서 답답해하는 아이들도 있고요. 거기에 이제 이동하면 안 되고 안전 문제로. 그다음에 프로그램도 막 일괄적으로 그 선생님 한 분이 케어하시기 때문에 막 일괄적인 프로그램. 돌봄교사만 이제 있으니까 이렇게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가 안 되는 그런, 지금 그래도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는 지역들이나 뭐 학교들이나 돌봄교실이 있습니다만 아직도 여전히 굉장히 고립돼서 오히려 돌봄교실에 가는 것이 관계의 단절을 만드는 그런 돌봄교실이 있습니다. 학교 돌봄과 마을 돌봄이 분절되어 있고요. 교실 안에 갇혀 있는 돌봄에 머무르고 있는 현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돌봄의 질이라는 건요, 아동 성장 발달 단계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데, 아동의 가정의 형편에 따라서 그 돌봄의 질이 달라지게 되는 현재 상황, 우리가 교육이 국가에서 책임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듯이 돌봄 역시도 이렇게 아동 발달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질적인 변화 어떻게 할 건가, 지금 아이들이 자기 선택과 자유가 존중되는 그런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신과 회복을 줄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두 가지를 크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문제의식을 생각하면서 학교와 마을을 잇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마을이 아이들한테 어떤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논의를 해야 되는가를 얘기해 보면요. 일단 학교에 아이들이 있습니다. 우리 아동들이, 소중한 우리 아동들이 학교에 있고요. 학교는 어찌됐든 간에 아동들의 동선이 파악이 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학교는 안전한 공간이 있고요. 그래서 그 학교라는 곳이 우리가 함께 가지 않을 수가 없는 공간이고, 그 마을이라는 곳은 아이들이 일상을 살아가는 터입니다. 우리 부모님이 있고, 우리 부모님이 아는 사람이 있고, 이웃이 있고요. 그래서 동네에서 엘리베이터에서 만나기도 하고, 뭐 옆집 아저씨 만나기도 하고, 옆집 아저씨가 어떻게 하는지가 아이들한테 다, 그게 다 배움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을에는 굉장히 많은 아이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많은 사람, 기관, 시설,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이라는 것은 사실 지역사회라는 것은 우리가 그동안 되게 놓치고 있었지만 아동들의 삶에 엄청난 영향을 주는, 인격을 형성하고 아이들이 자아를 형성하는 그 시기에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는, 아기 때는 엄마 아빠가 전부고 가정이 전부지만 발달을 해갈수록 가정, 학교, 지역사회, 국가 쫙 넓혀지는 아이들의 스펙트럼 속에서 마을이라는 건 지금 초등 시기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인간이라는 건 사회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함께 살아가고 더불어 살아가야 되는데 이렇게 그 자본주의 사회가 되고 핵가족화가 되면서 유기적인 인간관계가 지금 깨져 있고 어, 자본 앞에 인간이 도구화되고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불안하고요. 분노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런 어른들의 모습이 아이들한테 투영이 되고 예. 그래서 공동 가정에서 지역 사회에서 불안 속에 붕괴된 사회 속에 살고 있는 우리 아이들에게 그래서 그 어려움이 아이들에게 학교에 고스란히 가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사실 책임을 지고 지역 사회 안에서 아이들한테 어떻게 조금 더 공동체성을 회복하게 할 수 있을 건가? 더 건강한 선순환 생태계가 조성이 될 수 있도록 어떻게 우리가 서로 자유롭게 유연하게 만나고 거기서 그 어떤 활동 자유로운 것들이 펼쳐지고 애들이 그런 체험 경험 속에서 뭔가를 깨달아가고 자기를 찾아가는 지금 갇혀있는 달달달 외우는 공부나 그런 돌봄이 아니라 아이들이 자기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가 매우 필요하다. 학교와 마을을 잇는 일이 매우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요, 초등 돌봄 지금 지역사회 연계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대두가 되고 몇 년간 저도 그쪽에 강의를 지금 하고 있기도 하고 그 돌봄 교실 예, 지역에 있는 돌봄 교실 컨설팅을 나가기도 하고 있는데요. 잘 지역 사회와 연계가 되고 있는 그런 그 학교와 마을이 잘 이어지는 그런 지역 같은 경우에는요, 어떤 유익이 있냐면, 실증적으로 이거는 좀 검증이 되는 부분인데, 돌봄 욕구가 있는 아동이 누구인지요, 발굴이 훨씬 쉬워집니다. 서로 소통하고 있기 때문에 돌봄이 필요한 아동들을 발굴하고, 그 다음에 뭐 일시 돌봄이든 뭐 종일 돌봄이든 서비스 접근성이 향상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지역 그 선생님 혼자 아이들이 20명 뭐 20명 내외 되는 아이들 감당하는 거 쉽지 않잖아요. 지역은 그나마 두세 분 이렇게 되기도 하지만 운영이랑 행정적인 부분이 많은데 혼자 하기 어렵습니다. 지역 사회가 가진 양질의 다양한 프로그램 자원들 발굴하고 그것들을 또 아이들의 필요에 따라 생산해내기도 하고 활용하기도 하는데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리고요, 혼자 그냥 돌봄교실 선생님이 고립돼서 학교 안에 내진 돌봄교실 안에 있는 것보다 훨씬 교류를 할 때요. 시설, 저기 시설에 갔더니 애들이 너무너무 아늑하게 원목으로 만들어놨어. 저길 갔더니 폭신하게 애들이 그냥 가서 눕고 쉴 수 있도록 만들었어. 이런 시설 운영 수준이라던가 종사자 선생님들의 역량 강화하는데 굉장히 효과가 있더라고요. 서로 소통하는 것이. 그 다음에 이렇게 되니까 돌봄 지역의 돌봄 안전망 강화라는 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이런 유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와 마을을 잇는 일이 반드시 돌봄에서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네.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안전망을 강화하고 좋은 연결과 행복한 관계망을 확장한 돌봄을 위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좀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로 제안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의 관점이 전환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기존의 돌봄이라는 것이 여성의 목, 그 다음에 가족이 알아서 해야 될 일이지 왜 다른 사람한테 민폐 끼쳐? 왜 회사에 민폐를 끼쳐? 사실은 그동안 우리가 이렇게 해왔었는데요. 이게 특정한 사람들의 과업이 아니다. 더 이상 돌봄이라는 것은 사회적으로 함께 책임져야 된다라는 인식들이 전환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선 자유라는 가치가 모든 시민에게 중요한 권리였고 의무였고요. 그 다음에 그 사회민주주의에서는 노동이라는 가치가 중요한 것처럼 이제 돌봄 민주주의라는 것이 지금 대두가 되고 있는데, 돌봄이라는 것이 시민들이 다 함께 해야 되는 의무고 권리라는 것, 이게 공동체적인 가치로서 우리가 같이 만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이 지금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민의 의무라는 건요, 내가 애가 없지만 그래도 내가 같이 아이들 돌봄을 위해서 세금도 내고, 그다음 우리 아파트 공간도 좀 빌려주고, 그다음 우리 재능도 좀 같이 기부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함께 돌봐, 아동뿐만이 아니라 노인도 그렇고요. 이제 사회적인 돌봄의 문제가 영유아, 아동, 뭐 노인 다 우리가 사회가 같이 가야 되는 의무라는 거를 이제는 인정하고 같이 가야 되고, 그런 돌봄이 필요한 아동들, 가정들이 권리로서 이것들을 누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다라는 거를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그 아까 돌봄의 양적인 확대를 말씀드렸는데요. 정말 대폭 확충돼야 됩니다. 돌봄 관련 시설이요, 대폭 확충되고요. 공간이 그 확장이 되고 더 이렇게 쾌적한 공간이 되어야 되고요. 인력들이 투입되어야 됩니다. 그 인적 자원 측면에서 살펴봤을 때 돌봄 종사자, 돌봄 전담사 분들이 지금보다 훨씬 확대가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돌봄 선생님들의 근로 시간이 뭐 4시간, 5시간 이런 학교들도 있는데 그러다 보면 행정 처리하는 시간들이 별도로 없어서 애들 보면서 막 그 행정 처리하다 보면 위험하기도 하고요. 애들 돌봄이 제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선생님들의 근로 시간이 확보가 되고 돌봄 종사자가 확대가 돼야 되고요. 이것은 이제 자연스럽게 그 돌봄 교실의 그 운영 시간이 확대되는 것과 연결되어 있죠. 그렇게 돼야 되고 공간이 이제 가면은 되게 낙후된 공간들이 있는데 거기에 아이 맡기고 싶지 않잖아요. 쾌적한 공간.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굉장히 좋은 공간을 만들어 갖고 하고 있는데 아유, 여기 20, 30평 이 안에 20명 애들이 20명 넘는 애들이 여기 들어가서 다 같이 있는 게 괜찮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더 넓은 공간, 그다음에 아이들이 학교랑 가정에서 가까운 공간, 접근성의 문제 이런 것들이 해결이 돼야 되겠다. 그리고 내용면에 있어서는 어떤 놀이나 심, 체험 위주 활동, 자기주도 활동 이런 것들이 확보가 되는 공간이 돼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지금 서울시의 돌봄 관련해서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돌봄을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주가 되는 것들이 지금 그 가장 이제 크게 차지하는 게 학교에 있는 초등 돌봄 교실이고, 그 다음에 지역아동센터,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동네 키움센터라는 것이 보건복지부 다함께 돌봄에서 서울에서는 이제 우리 동네 키움센터라는 명칭으로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데요. 가장 이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초등돌봄교실, 지역아동센터, 우리 동네 키움센터가 같이 이제 우리 동네 마을 돌봄 조정관이라는 그 융합형 키움센터에서 이렇게 마을 돌봄 조정관이라는 직위를 부여해서 이분들이 지역사회 안에서 연계하고 마을들의 정보를 서로 공유하고 자원을 연계하기 위해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지금 여기 수치를 좀 보시면 현재 그 작년 기준으로 초등교실 한 2,200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었고, 우리 동네 키움센터 같은 경우 182개. 이제 뭐 사실 2018년에 4개소에서 시작했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부터 제가 계속 봤었는데요. 지금 계속 확대되면서 계속 밀착해서 컨설팅을 하고 하면서 굉장히 안착해 가고 있고요. 2022년에는 400개소까지 늘리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예, 이렇게 다양한 주체 지역아동센터도 한 430개 정도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그 돌봄에 대해서 확대를 하고 있으나 아직도 계속해서 확대가 필요하고 아이들이 그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계속 그 양적인 질적인 확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교육부에서도 뭐 최근에 발표를 했죠. 초등 돌봄 교실 운영 개선하겠다 하면서 현재 초등학교 5시까지 돌봄하고 있는데 7시까지 연장하겠다. 그다음에 돌봄 교실 운영 교사들 매우 부담스러워하고, 그다음에 행정 업무 같은 것들 뭐 할 수 있는 시간, 그래서 돌봄 전담사 중심으로 전문을 하겠다. 그 다음에 매년 700개씩, 이건 이제 전국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확충해서 2022년까지 뭐 한 3,500개 확충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추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늦게까지 필요로 하는, 사실은 퇴근 시간 생각하면 5시는 어렵죠. 그래서 학원을 다시 돌리게 되는 상황이 되는데,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개선해 가려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 그래도 아직 더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양적으로 늘어나다 보면 놓치는 게 본질을 놓치게 되고, 그냥 그 모양만 가지고 계속 확대를 시켜가지고 하향평준화를 만들어 버리더라고요. 이게 제도화가 되고 공적인 것으로 가져가게 되면 그게 항상 고민입니다. 처음에 막 열정을 가지고 정말 사랑으로 애들을
아동들을 대상으로 했었던 모든 것들이 이게 확대가 되고 나면 이게 다 그냥 뭐 직장이야 이런 개념 정도로 이렇게 그런 게 되게 안타까운 마음이 있고요. 우리가 돌봄을 할 때 이건 정말 이렇게 그 직업 윤리로서도 저 아이들에 대한 사랑을 전제로 관계를 잇는 건강한 돌봄이 만들어져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학교를 생각했을 때 학교가 이제 교육의 기능이 본질인데 너무 이제 여러 가지가 복지든 돌봄이든 들어오면서 사실은 굉장히 피로감이 있습니다. 학교에 이해가 충분히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좀 가져갈까를 고민해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는 돌봄 따로, 교육 따로, 복지 따로 하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아이들을 성장하는 데 있어서 돌봄, 교육, 복지, 성장이라는 건 사실은 되게 통합적인 개념이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협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로 아동을 중심으로 관계자들이, 관계 자원들이 자유롭게 교류하고 정기적으로 만나고 소통이 이루어질 때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고요. 특히 이제 애들 이렇게 생애 주기별로 생각했을 때 초등 저학년하고 초등 고학년 또 다른 돌봄의 형태가 필요하고 지금은 초등만 얘기하고 있지만 이제 중등까지도 해서요. 돌봄이라는 게 그냥 하루 종일 한 공간에 있는 것만이 돌봄이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돌봄을 우리가 상상하고 자유가 보장되고 다양한 선택이 가능한 그런 돌봄이 될 수 있도록 확대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려면 교육청과 구청이 만나야 되고 지금 이렇게 중랑마을교육센터 그 협동조합처럼 다양한 민관 학이 만나서 협력 속에서 자원들을 선순환하는 이런 역동들이 견인돼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제로 뭐 외국에서는 미국에서는 그렇게 센터를 그 지역 센터를 만들어 가지고요. 지역 마을에 있는 다양한 자원들을 학교의 돌봄에 내지는 뭐 지역의 돌봄에 활용할 수 있도록 자원들을 모아서 이렇게 연결해주고 하는 그런 센터들을 만들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저희도 이제 그렇게 좀 해가려고 하고 있긴 한데 계속해서 근데 제 기능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부분들이 만들어져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마을 돌봄 협의체, 아동복지 협의체 이런 이제 비전을 같이 공유하는 발전적인 교류가 정례화돼야 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혼자 돌봄 교실 혼자 하면 어렵습니다. 근데 한두 개 동이 같이 엮여져서요. 자원을 잡고 교류하고 그때 필요한 자원뿐만이 아니라 아동들을 돌보다 보면 이런 이슈가 생기고 저런 이슈가 생기고 정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아이들이 있고 그 다음에 가정 상황상 밤늦게까지 나이트 케어가 필요한 아이들이 있고 이런 이슈들이 생기면 정기적인 만남을 갖고 그 다음에 수시로 만남을 갖는 그런 어떤 협의체가 있는 지역 같은 경우는요. 그런 논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발전적으로 장기적으로 우리가 3년 후, 5년 후, 10년 후 어떻게 가야 되는가라는 것에 대한 논의가 가능하거든요. 그렇게 지역사회 안에서 아동 청소년 돌봄, 교육, 복지 뭐 이런 성장 관련된 기관, 문화 이런 기관들이 협업 체계가 활성화되어야 되겠습니다. 하여튼 저는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우리의 돌봄에 있어서 아이들의 관계를 살리는 돌봄, 아이들의 성장을 촉진하는 돌봄, 다양한 상상이 일어나고 다양한 주체자들이 모여서 아이들을 지지하고 사랑해주는 돌봄이 일어나기를 바라고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 중랑마을교육사회적 협동조합에서 이렇게 또 학교에 대해서 파악하고 돌봄에 대해서 파악하면서 서로 알아가려고 하는 이런 노력들이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 민관학이 함께해서 협력해서 계속해서 그 양적으로 질적으로 돌봄이 발전해 가기를 바랍니다. 예, 여기까지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계성의 회복, 행복감을 느끼는 편안한 공간, 마을의 다양한 인적, 물적 지원의 결합으로 건강한 선순환 생태계 조성을 위한 학교와 마을 관계자들이 함께 노력하고 친밀한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발전적 공동체로 성장해가는 그렇게 되어야 함을 다시금 되짚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발표해 주신 엄경남 박사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두 번째 발표로는 학부모이신 강소현님을 모시고 기관별 돌봄교사 대상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학부모 강소연입니다. 저는 서울 동부교육지원청 소속 돌봄 교사를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는데요.
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바탕으로 그 돌봄 교사들의 목소리를 간단하게 요약해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초등 돌봄 교사들이 생각하는 돌봄 서비스 제공 주체로 적합한 곳은 이제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교육기관이 적합하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현재 돌봄 교사의 근무 형태는 전일제가 많은데요. 이제 전일제랑 시간제가 이제 거의 뭐 60대 40 정도 이렇게 되고 있는데요. 이제 돌봄 교사들이 희망하는 근무 형태는 전일제가 더 많은 것으로 좀 보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돌봄 교사들이 현재 이제 1인당 돌봄 인원이 20명 이상이 되는데요. 이제 돌봄 교사들이 희망하는 돌봄 인원은 15인 이하가 적당하다고 이렇게 해주셨고요. 현재 근무하는 기관에서 제공하는 돌봄 서비스는 단순 돌봄보다는 체험활동이나 뭐 프로그램 연계, 방과후 수업 연계, 뭐 숙제 지도 같이 극간식 제공이나 뭐 이런 것들을 순으로 해가지고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돌봄 교사 선생님들이 돌봄 서비스 운영에 대해서는 약간 일부분은 불만스럽게 운영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현재 돌봄 서비스 운영에 관해서 가장 큰 어려움은 인력 부족이 가장 많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행정 업무가 과중하고 공간이나 서비스 질 같은 이런 것들도 이제 다양하게 이제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고, 또 인력 충원이나 시설 확충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돌봄 교사 선생님들이 생각하는 학교 돌봄 교실의 장점은 우선 이제 학생이나 학부모님들의 만족감이 높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방과 후 프로그램 연계하는데 그 연계하기가 쉽다고 이렇게 장점을 들어주셨습니다. 네. 돌봄 교사 선생님들이 생각하는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필요한 것은 가장 많이 선택해 주신 문항이 돌봄 서비스 관련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들어주셨습니다. 지금 돌봄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서 돌봄 교사들의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가정 소득 격차가 커지면서 그에 따른 교육 격차가 커지는데, 이제 사회적으로 지지가 필요한 시점에서 질 좋은 서비스가 제공된다면 어떤 영향이 있겠는가라는 질문을 했는데요. 소득 격차가 커지면서 발생하는 문제를 필요한 시점에 적절하게 이제 돌봄 서비스 제공한다면은 사회적으로 아주 영향이 많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답변해 주셨습니다. 돌봄 교사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의견을 제시해 주신 것들이 있는데요. 공간 확대라든가 인력 보충, 지역 돌봄 시설을 증설하고 돌봄 대상을 확대 운영하고, 또 돌봄 교실을 확충하면 이제 신청자들이 또 모두 이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또 의견을 주셨고요.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이나 돌봄 서비스의 질적 향상, 이런 돌봄 교실 내실화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현장의 목소리를 좀 들어줬으면 하는 의견도 제시해 주셨고요. 또 돌봄 교실을 지자체로 이전하는 건 좀 반대하는 의견도 주셨습니다. 좀 돌봄 교사 선생님들은 이제 인력 충원이랑 전일제 근무를 통한 고용 안정 이런 것들과 처우 개선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목소리를 내주셨고요. 아침 돌봄이나 오후 돌봄, 저녁 돌봄까지 좀 광범위하게 운영을 해서 안정적인 돌봄 운영을 하는 것을 좀 이제 의견을 주셨습니다.
제가 마무리를 해서 간단하게 제가 의견을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이제 돌봄 서비스의 제공 주체가 조금 더 명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교육기관에서는 어떤 분야를 하고 또 지자체에서는 어떤 것을 맡아서 할 건지 정확하게 분담을 하거나 정확한 이제 제공 주체를 결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주체가 결정이 되면 시설 확충을 어떻게 할 건지, 운영 지원을 또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종사자들에 대한 그런 돌봄 교사 선생님들에 대한 전문성을 향상을 위한 교육도 이렇게 제공 주체가 명확해지면 어떤 방향으로 할지 그런 것들이 또 생각되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지금은 돌봄 교사 선생님들의 처우 개선과 인력 충원 같은 것이 정말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을 좀 잘 잡아서 제공 주체를 명확하게 해서 이제 국가적으로 지원하고 교육기관에서 또 잘 운영하고 또 가정에서도 모두 만족할 수 있도록 해서 또 아이들도 좀 만족할 수 있는 돌봄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소연 학부모님의 발표 내용 잘 들었습니다. 돌봄의 현장에서 우리 아이들과 가장 가깝고 정서적인 버팀목이 되어주는 돌봄 교사분들의 목소리와 욕구를 들어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돌봄 교사들의 어려움과 현장에서 개선을 필요로 하는 다양한 의견들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돌봄 교사들의 이런 목소리가 현장의 개선을 위해 반영되길 기대해 봅니다. 세 번째 발표자로는 중랑구 기관별 돌봄 담당자들이 생각하는 현장의 목소리에 대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는 면동초등학교 지역사회 전문가이신 고영순 선생님이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면동초등학교 지역사회 교육 전문가 고영순입니다. 초등돌봄 학교 마을 협력 방안 연구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설문 개요는 동부교육지원청 내 초등학교 학교 돌봄 관련 담당 부장, 교감, 교장, 인원은 회신은 39명이고요. 조사 기간은 10월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입니다. 학교 응답자의 학교 근무 기간은 다수가 26년 이상이 59%였고 21년부터 25년 사이가 15.4%였습니다. 74.4%가 21년 이상 근무한 경력자였고 성별은 61.5% 여성이 다수였습니다. 돌봄 지원 필요성에 대한 문항입니다. 방과 후나 방학기간, 휴업일 등 아동이 돌봄 지원이 필요한가라는 문항에 92.3%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습니다. 맞벌이 가정 증가 등 사회적 변화에 따른 돌봄 지원이 필요한지에 대한 여부에 94.4%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습니다. 돌봄 주관 희망 기관의 지역 자치단체가 100%로 의견을 주셨습니다. 학교 돌봄에 대해서 아까 담당 부장, 교감생님, 부장생님은 전반적인 돌봄 서비스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한 물음에 일부분이 만족스럽게 운영된다. 긍정적인 답변이 30.8%, 매우 만족스럽게 운영된다가 23.1%로 긍정적인 답변이 약간 많았습니다. 돌봄 운영의 어려움은 무엇인지에 대한 문항에 결제 등 업무 과중이 41%, 인력의 어려움이 38.5%로 이 두 가지의 곤란이 돌봄 운영의 어려움으로 나타났습니다.
돌봄 교실의 장점으로 방과 후 프로그램 이용 우수가 69.2%, 그리고 시스템의 안정성, 여기에는 이제 공간, 인력, 예산 등의 안정이 46.2%로 돌봄 교실의 장점으로 파악했습니다. 이럼에도 돌봄 교실 운영에 불만족이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인지를 묻는 오픈 문항입니다. 대체로 학교 책임의 증가, 업무 증가, 겸용교실 사용으로 담임 교사, 교재, 연구 장소가 불편하다. 이제 이런 문제와 돌봄 전담사의 소속과 역할이 좀 불명확하고, 그리고 전담사 선생님의 사이의 역할에 따라서 좀 운영이 다르다. 그리고 장소는 지자체가 주관해야 되고 학교는 장소만 제공해야 된다. 이런 답변을 주셨고요. 학교 밖에 다양한 인적 자원이나 그런 것들을 연계해야 된다. 그리고 돌봄 기능이 학교 본연 기능보다 강화되고 있는 추세다.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복지는 지자체 책임이다. 이런 좀 의견들도 주셨습니다. 최근 점차 소득 격차에 따른 교육 격차가 이제 많이 보이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사회적 지지를 해준다면 그 영향은 어느 정도에 있겠습니까 하는 문항에 48.7%가 어느 정도 영향이 있다라고 얘기해 주셨고요. 아주 영향이 있다 33.3%로 나타났습니다. 자,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 온 마을이 필요한가 하는 사회적 돌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89.7%가 그렇다라고 응답하였습니다. 이를 종합해 보면 사회적 돌봄 필요성에는 공감을 하는데, 학교 본연의 업무에 집중이 좀 필요하고 돌봄 교실 운영으로서 업무가 가중되며 책임 부담이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질문 중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 온 마을이 필요한가라는 질문에 89.7%에 달하는 선생님들이 그렇다라고 대답한 부분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또한 돌봄 운영에 책임을 지는 담당자분들이 갖고 있는 생각과 고충이 무엇인지 깊이 고민해 보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발표해 주신 고영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앞서 세 분이 발표해 주신 내용을 토대로 중랑마을교육사회적협동조합에서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학교와 마을의 협력 방안에 대해 제언하고자 합니다. 발표에는 중랑마을교육사회적협동조합 이사로 수고하고 계신 윤수진 선생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지막 결과 발표를 맡은 중랑마을교육사회적협동조합 윤수진입니다. 저희가 추진하게 된 연구 배경은 그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코로나19의 장기화는 전 세계를 정지하게 만들었지요. 이렇게 정지하게 된 것을 시작으로 돌봄 공백에도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가족 기반 접근에서 벗어나 사회 시스템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고요. 또한 이러한 문제들은 취약계층 초등학생들은 변화와 위험 상황의 사각지대에 놓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을 현장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돌봄에 관한 마을 인프라를 재구성하고 학교, 마을 연계 맡은 돌봄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확장하고자 하는 것에도 이유가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로 학교와 마을의 연계를 통해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다양한 변화를 가져오고자 함에 있어 연구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연구의 목적은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한 돌봄에 대한 종합적 특징을 분석한 이후에 다양한 아동돌봄 실태 관련 데이터 축적을 제공하고 아동돌봄 서비스의 사각지대를 개선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또한 교육 사각지대의 교육 지원 효과성과 활성화 방안을 모색한 후 코로나19 이후에 직면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도출해내서 돌봄 관련 학교 마을 연계 네트워크를 구축 및 교류화를 활성화하고 비슷한 욕구를 가지고 있는 학교 마을의 서비스 체제와 제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제언하고자 합니다.
네, 저희의 오늘 발표 순서는 이러한 순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주체별 욕구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중양육자 94%가 다음과 같이 본인들의 욕구를 드러냈는데요. 오후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서는 운영 시간을 지금보다는 7시까지 연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학교에만 국한하지 않고 오후에 다양한 사교육 기관을 이용하기 위해서 입퇴실이 자유롭게 가능하도록 열어줘야 한다. 또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기본 프로그램 외에 심리 지원이나 다양한 프로그램의 다양한 확대 운영이 필요하다. 그리고 현재 맞벌이 가정의 아동들 모두에게 고른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확대 운영이 필요하다라는 목소리를 나타냈습니다. 돌봄교사 90%가 대답했습니다. 현재 일하고 있는 돌봄교사의 전문성에 대해서 더 인정을 해달라. 그리고 돌봄교사의 역량 강화에 대한 폭넓은 지원을 해주고 전일제와 시간제에 대한 지원을 강화를 통해서 지역사회 돌봄 서비스에 대한 적극적인 연계도 필요하다라고 답했습니다. 또한 지역 아동센터에 대한 고른 예산 투입을 통해서 학교 돌봄만 강화할 것이 아닌 지역 돌봄 아동센터에도 질적인 강화를 할 수 있도록 투입해달라라고 목소리를 냈습니다. 운영자 92%가 대답했습니다. 돌봄은 학교보다는 지역사회 돌봄으로 이관을 원한다. 또한 다양한 프로그램의 지원을 위해서 전문가를 투입해야 하고 돌봄 시간의 운영에 대한 시간적인 효율성을 제고해서 마을과 학교가 같이 운영되는 돌봄의 모습이기를 순차적으로 좀 변화가 있어야 한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조금 더 면밀히 신천적인 조사를 통해서 연구 결과를 내기 위해서 FGI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주 양육자 2명을 대상으로 저희가 학부모 대상으로 줌으로 진행을 했는데요. 사전 질문지 배부 후에 인터뷰 형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주 양육자가 모두 원했던 돌봄의 모습은 안정성이었습니다. 이것은 학교 돌봄 교실에 대한 신뢰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또한 코로나19 이후에 기본 프로그램 외에 아동들의 심리정서적인 문제까지 들여다볼 수 있는 프로그램 등 다양함을 원한다는 모습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차등을 두지 않는 모든 학생에 대한 이용을 확대하고 공공성 강화를 원한다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온종일 돌봄 정책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돌봄교사 2명, 지역아동센터 1분과 초등 돌봄교사 1분 일하고 있는 2분을 모시고 줌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들이 원하는 모습은 돌봄의 모습은 지금보다는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원하고 교사라서의 전문성을 인정받고 질적인 향상을 위해서 대체 교사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줘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또한 학교에만 국한하지 않는 지역 돌봄의 질적인 성장을 위한 예산도 적극적으로 투입해 달라는 목소리를 내셨습니다. 각 돌봄 기관의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개발시켜서 그 차별성을 인정하는 모습을 조금 나가야 하지 않겠냐 하는 목소리를 냈고요. 또한 돌봄 교사들이 주된 돌봄 업무 외에 행정 업무를 할 수 있는 시간적인 확보를 해달라라는 목소리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종합적인 의견입니다. 학교와 지역사회 협력을 위한 공간과 예산에 대한 재편성이 필요한 것을 볼 수 있었는데요. 첫 번째로 보편적 돌봄을 위해서 학교와 지역사회 적극 협력 방안이 모색되어야 하고 공적 돌봄의 양적 확대와 더불어 지역 돌봄에 대한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마을 돌봄 인프라에 대한 인식의 제고와 학교 공간에 대한 활용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존의 프로그램에서 벗어나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확대 운영되어야 하는 돌봄의 모습이어야 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학교와 마을의 이분법적인 운영이 아닌 공적 돌봄 서비스와 함께 마을의 돌봄 인력도 함께 협력해서 운영되어야 하는 모습일 것이라는 제안을 해보고자 합니다. 이러한 모습은 현재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초등 돌봄 교실 운영 개선 방안과도 일맥상통한 것을 엿볼 수 있는데요.
돌봄 교실의 확충을 지속적으로 2022년까지 총 3,500실을 확충하는 계획을 갖고 있고, 그동안 저희가 연구 조사한 결과로 나왔던 모습처럼 학부모의 수요에 고려해서 7시까지 운영하는 시간을 확대하는 것을 추진할 예정이고, 돌봄 전담사 근무 시간을 돌봄 시간 6시간과 행정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한두 시간을 고려하는 것, 그리고 교육청 주도하에 거점 돌봄 기간 시범 운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초등 돌봄 교실 질적인 재고를 위한 제도적인 뒷받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온종일 돌봄 정책에 따라서 초등 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이 강화되고 있는 모습은 학부모들이 원하는 모습과 비슷하게 닮아져 있습니다. 마지막 정책 제언입니다. 지역적 특색을 살린 정책 제언입니다. 예산의 낭비를 막는 협력적 운영을 위해서 학교와 마을의 상생을 위한 균등한 예산이 지원되어야 하고, 이러한 균등한 예산 지원을 통해서 탄력적 시간 운영을 위한 협력도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상해 봅니다. 또한 지역 마을의 돌봄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돌봄 교사들의 역량 강화 및 일자리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고, 전문성 강화도 중요하고, 행정 업무 확보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돌봄에 대한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마을과 학교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것에 한몫할 것이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많이들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돌봄 공간의 확보는 학교의 공간과 마을의 돌봄 교사 연결을 위한 교육청 지원이 있다면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것이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돌봄 프로그램의 욕구 파악을 통해서 다양한 욕구를 가진 학생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제언합니다. 마을의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한 마을 인프라 적극 활용과 학생들 욕구를 통해서 욕구에 맞춘 돌봄 운영을 한다면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첫 걸음이 시작될 것이라 저희가 제언합니다. 이러한 마을 초등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학교와 마을의 협력 방안은 결국은 각 지역의 특색을 살린 모습을 시작으로 한 걸음 나아가야 할 것이다라는 것을 제언하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결론적으로 각 주체별로 있는 주 양육자나 돌봄 교사, 운영자들이 원하는 모습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그렇다면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학교와 마을을 잇고 마을과 학교를 잇는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가의 저희 협동조합의 결론은 학교의 공간에 대한 효율적인 활용과 다양한 욕구를 가진 학생을 수용하는 돌봄의 모습, 그리고 마을 교사 인력풀을 활용한 전문성의 강화와 지역 아동센터에 고른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제언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것으로 저희 초등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학교 마을 협력 반항 연구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표 감사합니다. 각 주체별 욕구와 현장의 차이, 그리고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다양한 제언을 해주셨습니다. 지역사회와 적극적 교류로 마을의 인프라를 꼭 필요한 곳에 적절히 배치시킴으로 효과를 높일 수 있고, 예산의 활용, 공간 발굴 등 지속적 관심을 가져야 함에 더하여 건강한 마을에서 건강한 아이들과 함께 성장해 가길 기대해 봅니다. 지금 유튜브로도 실시간으로 의견들을 올려주고 계십니다. 우리 김민수님께서 학교와 마을의 경계를 허물고 하나 되어 현명한 한 명의 아이도 빠짐없이 케어할 수 있는 돌봄 지원을 기대합니다. 라는 의견도 올려주셨고요. 그 전에 저희가 몇 가지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질문과 대답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먼저 준비된 질문이 있어서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을과 학교가 같이 운영되는 모습은 이상적일 듯 싶지만 학부모의 불안은 높은 듯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어떠한 변화가 있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우리 엄경남 박사님께서 한번 답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아동 돌봄에 대한 주체나 책임들이 꼭 학교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지자체에만 있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절대적으로 양이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학교는 학교대로
초등 돌봄 교실이 확대가 되어야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뭐 방과후 교실이라는 것, 방과후 학교라는 것들도 사실은 고학년들에게 또 도움이 많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학교뿐만이 아니라 지역사회 안에서 지금 그 지자체에서 시청을 중심으로 해서 구청에서 책임을 지고 지금 우리 동네 키움센터를 굉장히 확대를 하고 있고 질적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안에서 우리 동네 키움센터 같은 곳들을 잘 그 학부모님들이 활용하실 수 있도록 더 안내하고 연결하고 하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발표자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취업아동센터가 그 조금 더 쾌적한 환경 속에서 학생들이 케어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지역의 다양한 주체들이 돌봄에 참여하고 또 마을에 있는 다양한 자원들이 그 안에서 마을의 여러분들 아동을 위한 뭐 도서관, 그다음에 무슨 문화센터, 청소년센터, 뭐 진로를 위한 기관, 굉장히 많은 기관들이 있고 자원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동원하고 함께 협력하고 하는 구조들이 이게 여러분들 이게 가능할까 하시지만 실제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그렇게 그 진일보도에서 하고 있는 지역들이 있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가고 우리가 더 관심을 가지고 할 때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가지 질문을 좀 더 드리자고 하겠습니다. 지역에 다양한 인프라가 있다고 하는데 어떠한 프로그램들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윤수진 선생님께서 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현재 지역에서는 마을에 다양한 단체들이 운영하는 프로그램들이 있는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학교 내에서는 실행하기 좀 어려운 그룹별 미술 심리 근육 프로그램이라든지 돌봄에만 국한하지 않는 가족 기반의 단체로 운영되는 그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을 것 같아요. 이러한 가족 기반의 확장된 프로그램은 학교 내에서는 실행하기 어려운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것처럼 마을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의 차별화는 꼭 사회의 변화에 발빠르게 대처하는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소연 학부모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아이들을 키우고 계신데 어떤 돌봄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제 학교에 보내면 학교에서 수업 시간이 저학년 같은 경우는 1시나 2시, 1시면 거의 끝나거든요. 그 이후에 보통 아이들이 학원도 가고 학원은 뭐 보통 피아노 학원이나 뭐 미술 학원 이런 학원들을 가게 되는데 그 가기 전에 이제 돌봄이 그게 그 저학년들한테는 가장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근데 이제 학원을 안 가는 아이들을 위해서도 학교에서 뭐 학습 지도라던가 숙제 지도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학교, 마을 기관들이 조그마한 움직임들과 협력들이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에 영양분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환경에서 어려워하는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을 조금은 즐겁고 자유롭게 성장시킬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다양한 주제로 함께해 주신 네 분의 선생님들과 유튜브로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초등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학교와 마을을 잇는 협력 방안 재현 상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